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장이 장중에 빠지다가 급반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7% 상승을 하면서 꽤 많이 움직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장중에 지금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긴 꼬리를 달았거든요. 지금 시가가 플러스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2.5까지 장중에 엄청 뺐다가 후반에 복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장이랑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선물의 움직임을 보면 자, 장중에 이렇게 갭으로 떠서 진짜 끊임없이 뺐습니다. 위에 살짝 반등 거의 없이 뺐다가 오후장에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잘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것 따라 가지고 국내 주가도 지금 코스피 주가 같은 경우도 장중에 2290인가요? 거기까지 갔다가 복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이 더 많이 움직였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6부터 시작해가지고 821까지 거의 한 35포인트인가요? 35포인트 정도 빠졌다가 지금 후반에 복구를 했는데, 진짜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러니까 시장이 막 투매 현상이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면서 시장은 복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 간 종목을 좀 분석을 하고 급등을 한 종목을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은요, 어제 시간으로 올라갔던 종목 중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분석한 자료를 좀 보면 지금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보시면 이 중에서 지금 세로닉스 상 들어갔고요. 세로닉스 상, 그 다음에 유성기업도 상, 그죠? 유성기업도 상 들어갔고, 태영건설 우선주 요거 상한가 들어갔죠. 텔콘 RF 장중에 조금 헤매다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한일진공 이것도 역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한국패키지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한국패키지까지 하면 코디엠은 못 갔고요. 그래서 한국패키지까지 움직인 걸 감안을 하면 지금 어제 시간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목이 지금 상한가인데, 제가 이슈가 없다고 얘기한 세로닉스, 유성기업, 그 다음에 한일진공, 태영건설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텔콘 RF도 물론 이슈는 안 나왔지만 얘는 그래도 근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움직임이 나온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상한가 간 종목을 좀 한 종목 분석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을 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세로닉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로닉스는 아침에 상당히 높게 떴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25%에서 시작을 해서 한 6%인가요? 지금 저가가 19%니까 6% 정도 뺐다가 올라왔는데, 아침에 그냥 일찌감치 뺐다가 상한가 만들고 계속 중간에 상이 무너졌지만 끝까지 상한가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LCD랑 그 다음에 태양전지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테슬라 배터리 관련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마도. 근데 특별한 이슈 없이 상한가 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건들기 힘들죠. 그죠? 모트렉스. 자, 장중에 제가 모트렉스를 갖다가 좀 많이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차트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어제도 저는 모트렉스를 매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장 후반에 또 빼더라고요. 어쨌든 테슬라 관련한 이슈를 해서 자율주행, 그죠? 자율주행.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해가지고 모트렉스가 보통 선두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하면 모트렉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또 더미동도 있었죠. 더미동도 있었고. 어쨌든,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을 갖다 한 달 내로 베타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침에 갭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빠진 거는 장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중에 급락할 때 빠졌다가 본 위치를 찾아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중에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요즘에 특징을 보면은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빠집니다. 그죠? 빠지고요. 수급 들어온다 빠지고 그 다음에 수급 들어온다 빠지고. 근데 장 후반에 갈수록 수급이 들어올수록 강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언급이 되는 종목은 그만큼 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낮은 가격에 매수를 대기하시면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이고요. 텔콘 RF. 자, 텔콘 RF는 제가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쵸? 예, 텔콘 RF 같은 경우는 KPM테크가 지금 1600원에서 1500원대에서 지금 4배인가요? 예, 4배인가 올라올 동안에 텔콘 RF는 왜 안 가지 했는데 어제 시간으로 상한가를 간 다음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장중에 밀릴 때도 크게 안 밀렸어요. 아침에 시작하면서 이 매수세로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서 상한가를 가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텔콘 RF 같은 경우는 KPM테크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다시 30분 정도 그러니까 과열 종목으로 돼서 30분마다 거래가 되는데 텔콘 RF와 그 다음에 KPM테크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지켜보세요. 이슈는 휴머니젠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성기업. 자, 유성기업도 시간으로 상한가 갔던 종목이고요. 지금 뭐 자동차 엔진 부품 만드는 거고 특별한 이슈 없어요. 얘는 테슬라랑 연결하기도 참 뭐한데 18%에서 떠서 한 15%까지 한 4% 뺐다가 다시 올렸죠. 제가 말씀드렸죠. 갭으로 뚫는 거는 살짝 빠졌다가 올라오면 그때 매수하시라고요. 아침장에 살짝 뺐었고 그 다음에 바로 상한가 가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상한가를 갔고요. 뭐 이런 거는 미리 준비하신 분들만 수익 내시는 그러한 모습이고 특별한 이슈 없다고 그러는 종목들 잘 지켜보세요. 이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태영건설 우선주. 자, 태영건설 우선주 어제 태영건설이 지금 분리매각이 되면서 분리매각이 아니라 태영건설이 물적 분할을 했죠.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인적 분할이구나.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 태영건설과 그 다음에 TY홀딩스랑 TY홀딩스랑 나눴는데 태영건설 우선주 어제 하한가 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상한가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태영건설도 움직임 좋았어요. 태영건설도 아마 지금 밀리긴 했지만 태영건설도 거의 26%까지 올라왔거든요. 장 후반에 지금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수급은 상당히 센 수급이었다. 아침장에 빠르게 움직임 나왔고 태영건설은 앞으로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는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고요. 태영건설 우선주는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더미동. 자, 더미동은 오늘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상한가 붙었습니다. 자율주행 끝. 2분인가요? 예, 그쵸. 9시부터 시작해서, 딱 9시 시작해서 얼음 됐고요. 얼음 된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얼음. 더미동, 배터리데이에서 테슬라가 한 달 내에 완전 자율주행차 베타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테마 대장으로 해서 움직임 나왔고, 딱 2분 만에 상한가 같고요.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움직이면 내일도 또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더미동 같은 경우는 이 뉴스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순식간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줌인터넷도 생각보다 세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줌인터넷 같은 경우도 지금 핀테크 업체 인수했다는 그 이슈 가지고 지금 투상째를 가고 있는데 시간으로 올라온 다음에 어저께 상한가를 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다시 급등을 했는데 장중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상한가에서 6,100원대부터 시작해서 5,250원까지 그러면 얼마예요? 대충 한 800원?
그죠? 800원, 뭐 900원 그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빼면 악소리 난다고 말씀드렸죠. 예, 10 한 3, 4%? 그죠? 예, 아닌가요? 10 한 5%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뺐다가 다시 올렸는데 이거는 계속 지켜보지 않으면 매수를 못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고 이거 중간에 이거 여기서 정확히 매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장중에 단타를 치면서 매수를 하다 보면 여기서 들어갔다 실패하고 여기서 들어가기고 여기서도 들어가 보고 여기서도 들어가 보기 때문에 진짜 이거 보면 나중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럴 때는 그냥 놔뒀다가 이렇게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 한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요거는 아주 간단한 조건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그러니까 장중에 실시간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슈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핀테크 사업을 하는 프로젝트 바닐라 주식 51만 주 취득했다는 이슈 그거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한일전공. 자, 한일전공 광화업체죠. 그죠? 예, 한일전공은 뭐 한일전공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이슈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특별한 이슈 없고 뭐 진공 증착 장비 제조업체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자, 어쨌든 시간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아침에 시작해서 그냥 쭉 상한가를 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짜 강력하게 올라왔죠. 내일부터는 이제 이 이슈 없는 종목들은 다 한 번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특별한 이슈 없이 올라오는 그 종목들은 매수가에서 한 3% 밑에서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는 이쪽 제가 이제 요거 끝나고 6시에 분석해드리는 시간에 상한가 간 종목이나 급등한 종목 분석한 자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또 내일 상한가 가는 종목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한일진공 특별한 이슈 없고요. 신풍재지. 자, 신풍재지도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신풍재지는 포장재랑 택배 그죠? 포장재 사용하는 포장재 만드는 그걸 만드는 업체인데 지금 추석이 이제 멀지 않았죠. 그래서 선물, 택배, 그거 관련되어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뉴스가 없어요. 신풍재지는 상한가까지 갔는데 특별한 이슈 없고 그냥 쭉 올라와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슈를 만들자고 그러면은 포장재였기 때문에 아마도 택배, 그 다음에 선물, 추석 선물 관련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상에서 살짝 밀리긴 했지만 상당히 움직임 좋았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보면 굵직굵직하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보면 요것도 그렇고요. 요것도 그렇고 굵직굵직하게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도 참 문제다. 굵직굵직하게 들어온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빼버려요. 이렇게 빼버리면 진짜 당일 재간이 없습니다. 계속 빠지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장중에 한번 들어갔다가 곡소리 나오고 지금 빠졌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장이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평화롭게 상승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장 시작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당연히 자율주행 쪽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이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600원부터 지금 4,200원까지 거의 한 8, 9%를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중에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1시 넘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잘 들어오는 종목들, 상승세가 센 종목들은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바일 오프라인 센서가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 눈에는 좀 작아 보이지만 3.4% 1분에 3.4% 올라온 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리딩을 할 때 저희 방에는 이제 좀 조건식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좀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 세게 올라오는 종목들만 좀 볼 수 있는 조건식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3에서 4% 이상 1분 동안에 움직이는 조건식은
여러분들도 만드셔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강하게 올라오는 것들, 이렇게 빠질 때나 아니면 조금씩 올라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못 잡습니다. 근데 강하게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해서 뭐 상한가나 급등을 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수익도 커지겠죠. 자, 한국 패키지. 자, 한국 패키지는 어제 말씀드렸죠? 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추석 때 휴게소에서 모든 메뉴 포장만 가능한 간편식 위주로 구성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고요. 아까도 장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수급 들어올 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잔 수급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한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장 후반에 여기서 수급 들어온 거 세게 올라와서 상한가까지, 상 근처까지 거의 올라갔죠. 그러다 이제 장 후반에 밀렸는데, 이러한 움직임 잘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농화성. 한농화성은 한농화성은 실제적으로 가끔가다 이렇게 튀기는 한데 크게 움직임이 없는 종목이었거든요. 오늘 그 9월달 돼서도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 상한가까지 갔다고 보기에는, 이게 상한가인가요? 상한가는 아닌 것 같은데 21%, 그쵸?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슈가 있었는데, 이 이슈가 한농화성 이슈가 몇 시에 났었죠? 한농화성 이슈가 장이 끝난 다음에 나온 거죠. 그죠? 장이 끝날 때쯤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3시 19분 36초에 나왔습니다. 그쵸? 이슈는 그겁니다. 테슬라의 배터리의 핵심, 이번에 이제 스타일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리튬 금속 고분자 전지용 전고상 고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테슬라에서 이번에 배터리 형태를 바꾸는데 거기에 핵심 소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원래는 장중에 다른 종목이 이슈가 됐었어요. 다른 종목이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이수화학 같은 게 지금 그 관련되어 있는 이슈거든요. 그쵸? 이건가요? 그쵸? 이건데 실제 이수화학으로 돌지는 않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농화성으로 뉴스가 돈 다음에 동시호가에 10%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뭘 할 수 없고, 이거는 내일 아마 시간외로 이슈가 받는다 그러면 내일도 한번 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C큐브. 자, C큐브는 보시는 것처럼 흐름 약했었는데요. 오늘 뉴스 한 방에 올라갔습니다.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냐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 기업으로 선정 이슈됐습니다. 아마 중소기업에서 요거를 한다는 것 같은데, 그 뉴스가 지금 여기 2시 47분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얼음된 다음에 갭으로 떠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슈가 나왔으니까 뭐 당연히 올라오는 걸 거고요. 크게 안 빠져서 다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발 이슈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코디엠. 자, 코디엠 같은 경우는 계속 이게 빠졌던 이슈가 어제도 아마 이 코디엠도 시간으로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코디엠. 자, 전환사채가 지금 가격이 낮다고 그래서 어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게 이제 확실하게 풀렸네요. 75억짜리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CB 얘기하는 거구나. CB 납입을 갖다가 완료했다는 뉴스 때문에, 이게 장 시작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갭으로 상당히 크게 뜨고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CB 돈 75억 납품했다는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는 저희 회원님들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 끝에 가서 좀 많이 빠졌네요. 박셀바이오.
상한가까지 올라갔었죠.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신규주가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급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면 거의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상한가를 가서 다음날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박셀바이오를 갖다가 조금 더 보시라고 했는데, 시간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에 상당히 좋다면 요거는 내일도 한번 잘 지켜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신규주라면 보통 갭으로 갔다가 이렇게 빠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갭으로 떴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기관과 외인 물량, 그 다음에 그 물량들을 갖다가 계속 던져서 하한가를 만들어 놓고 물량 소화를 하고 다시 올리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신기주 매매를 좀 잘 관심 있게 보면 이러한 차트들, 이러한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상 마무리하고 내일 갭 뜰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오늘 장 후반에 좀 뺐거든요. 근데 시간으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시간으로 더 올려놨다 그럼 내일 또 갭으로 뜰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신규주는 상당히 움직임이 빨라요. 그러니까 오르는 것도 빠르지만 떨어지는 것도 빠릅니다. 한 1, 2분 만에 뭐 10%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규주를 잘 못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규주를 패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닉스. 자, 라닉스 자율주행 관련한 거죠. 그죠?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로 해서 올라온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로 해가지고 지금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닉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움직임이 나왔어요. 갭으로 떴다가 지금 좀 많이 빠지죠. 예, 하방에서 뺐다가 지금 장 후반에 올렸는데,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한 걸로 해서 올라온 것들 지금 한 4종목 정도가 되는데,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은 장 후반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라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텔레칩스. 예, 텔레칩스 이것도 자율주행이죠. 그죠? 텔레칩스도 자율주행. 물론 장 후반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역시나 텔레칩스도 자율주행 핵심 칩 만드는 회사로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들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자율주행 관련한 것도 지금 봤을 때는 더미동이나 모트렉스 그 정도만 더 보지, 걔네들만 내일 또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나머지 좀 약했던 종목들 있죠. 라닉스나 텔레칩스는 이제 이슈가 좀 끝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내일 혹시나 대장주 따라서 튀면 단발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럼 더미동, 그쵸? 갭으로 뜨면 또 따라가서 손절 잡고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루미마이크로. 자, 루미마이크로는 장중에 이슈가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니스트 그룹의 비보존 이스트바이오 매각한다는 뉴스가 떴고, 그거 관련해서 루미마이크로가 찌라시가 돌았고요. 그게 11시 47분이었거든요. 지금 루미마이크로가 분봉상으로 해서 첫 수급이 들어온 게 어디냐면 여기였어요. 45분, 46분, 이게 47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긴데, 요 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이만큼이 올라왔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이니스트 그룹에서 비보존의 이니스트 바이오를 매각한다는 요 이슈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이 끝나고 뉴스가 뭐가 나오냐면은, 또 여기에 그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예, 오피란제린이라고 있나 보네요. 주사제 한국 내 독점 실시권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루미마이크로는 아마 그 뉴스는 언제쯤 나왔냐면은 장 후반에,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자, 루미마이크로는 지금, 예, 요게 특징주가 요게 나왔거든요. 지금 2시 5분에 나왔어요. 자, 2시 5분이면 어디죠? 2시 5분, 요거네요. 요만큼 움직임 나온 거네요. 그쵸? 그 뉴스로 요만큼 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뉴스 가지고 요만큼 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전반에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하죠. 그죠? 비보존 관련한 뉴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세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네, 모트렉스도 그렇고요. 모트렉스, 그 다음에 더미동, 그 다음에 뭐 모바일 어플라이센스, 그 다음에 라닉스, 텔레칩스, 그죠? 예, 이렇게 5종목이 상한가를 급등을 했는데, 어쨌든 자율주행 뭐 테슬라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달 뒤에 만약에 진짜로 완전한 자율주행을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자율주행은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 9월 23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